서해 유성룡을 비롯한 중신들은 명나라의 사신 사헌을 막기 위해 벽제까지 나와 있었다. 이때의 사정으로는 명나라의 사신이 묵을 객관도 타고 없었고 벽제에는 타지 않은 민가는 2채밖에 없었다. 명나라의 사신은 행인 사헌이었고 그가 조선 땅으로 나오는 목적은 선조 임금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세자 광해군을 새 임금으로 봉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신은 사신, 조선 조정으로서는 정중히 맞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하, 조선이 아무리 명나라의 속방이기로 어찌 전하의 퇴위까지로 간섭하오리. 내가 물러나고자 하는 것은 명나라의 간섭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도 감히 전하의 퇴위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게다가 그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명나라의 사신이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명나라의 사신이기로 이 나라 만백성들의 참된 도리를 듣고 본다면 입도 열지 못한 채 돌아갈 것이었고 영의정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이 객관에 나가 있사옵니다. 너무 심려 말아주시옵소서. 아니 왜들 그러고 계시오이까? 드시라니까요. 저희는 지난달 요동 경략이 써보낸 차부를 받았습니다. 그 차부에 따르면은 명나라에서 조선의 땅덩어리를 몇 개로 쪼개고 그것을 다스릴 새 임금을 물색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일 말씀이 대인께서는 제 말씀을 맞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대인께서 그 일을 매듭짓고자 해서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헌데 조선의 세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오? 호소 호남지방에 무군을 나가 계시옵니다. 무군을? 무군이란 세자가 도성을 떠나 병사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말한다. 한양에는 명나라의 사신이 와서 선조의 퇴위를 논란하고 있을 때 세자 광해군은 삼도 채찰사가 된 우의정 윤두수, 병조 판서 이항복과 함께 전주에 와 있었다. 자신이 보위에 오르느니 마느니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채 무군을 나와 있는 것이 광해군으로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다. 무군이라. 헌데 그 세자의 성품은 어떻소? 우리 조선 조정의 대소 신료들은 주상 전하의 퇴위만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얘까지 온 것은 그대들 조선 중신들에게 임금을 밀어내라고 당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의 주상을 만나러 온 것이요. 게다가 난 우리 황성폐하의 직서를 가지고 왔어. 모든 것은 도성에 들어가면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객관에서 돌아온 서해 유성룡은 차마 사헌의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영의정이기로 어찌 주군의 퇴위를 입에 담을 수가 있음이던가.
덕제의 객관을 떠나 한양으로 들어선 명사 사헌은 이른바 황제가 보낸 칙서라는 것을 반포했다. 그것은 선조를 준엄하게 힐책하는 것이었다. 근자의 외적이 한번 들어오자 왕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원야의 백골이 널리고 종묘사직은 빈터가 되었으니 그 패망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왕이 세세한 오랑만을 구경하고 그 소인배들만을 믿고 혹하여 백성의 목숨을 규율하지 아니하고 궁시를 닦지 아니하여 바다의 도적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적이 하루아침이 아니었는데 일찍 말하는 신하가 없었다니 이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라. 이제부터 존망과 친한의 깃틀은 조선 왕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으니 아무쪼록 경계하고 상가하도록 하라. 들으시오. 나는 질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이에 세자에게 전이하기를 청하건대 명사는 나의 뜻을 홍상께 전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다만 한 가지, 왜 그토록 왕위에서 물러나려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 따름이오. 방금 말한 대로요. 내 몸이 병들고 지쳐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려 할 만한 힘이 없으며. 알겠사옵니다. 이제야 저는 전하의 심기를 알았사옵니다. 고맙소. 고맙소. 송강 정철 광해군을 세자로 청거했다 해 귀양가 있다가 선조의 어가가 평양에 있을 때 사면이 됐다. 한 사람은 동인의 거두요, 또 한 사람은 서인의 거두였지만 선조의 대위를 막아야 하는 국가대사에 어찌 동서가 있겠는가? 영중추 대감, 지난 200년 동안 우리 조선이 명나라를 섬겨온 것이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기로 명나라에 의해서 우리 주군이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아오이다. 명나라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거기에 조선 조정이 끌려다닌다면은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돼요. 내가 이번에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들으니 명나라 대신 중에서는 조선의 땅덩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외적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나라 사신에게 글을 올리는 것이 어떨지. 나와 영상이 함께 초한 글이면은 명사도 들어줄 것이요. 당대의 석학이요 명문장인 정철과 유성룡은 서로의 당적을 떠나 조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외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는 내용을 소상히 적고 선조가 즉위한 일에 얼마나 명나라를 공손히 섬겼는가를 감동적인 필지로 적은 뒤에 대위의 부당함을 간곡히 지적했다. 전하, 영의정이 잠시 전 명사의 객관에 들었다 하옵니다. 지난밤 영상대감과 영중추부사 정철대감께서 명사에게 자문의 글을 올렸다 하옵니다. 자문을? 그러하옵니다. 그 글을 읽은 명나라 사헌이 영상대감을 불렀다 하옵니다. 보내주신 글을 읽고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조선국왕의 면전에서 예절에 어긋난 말을 많이 짓거린 것 같아서 송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것은 내가 조선을 속방으로만 알고 있었지 참된 조선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다는 자책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마는 대인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저는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옵니다. 이제부터 묻지요. 흔히 조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외적이 어리빗이라면 명나라 원고를 참빗이라고 한다는데 이는 명나라 병사가 조선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뜻이요. 영공께서는 이 점을 어찌 생각하시오? 옛부터 군사가 가는 곳에는 형극이 나기 마련인데 어찌 사소한 핍박이야 없었겠습니까? 외적을 어리빗이라고 하고 명군을 찬빗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쪽 모두가 같다는 뜻인데 우리 조선이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임을 아신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누군가가 중간에서 지어낸 말일 것이니 대인께서는 크게 괴념하실 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참으로 유정승이요. 내 조선에 유정승이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요. 고맙습니다, 대인. 짐을 벗었음이요. 나는 이제 아주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전하, 명나라 사신 사헌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참뜻을 낳는다고 하여 싸웠고 그간에 있었던 불면한 일은 없었던 걸로 한다고 하옵니다. 모두가 경들의 노호일 것이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신의 노고라기보다는 여기 영중주부사의 대문장이 명사에 심중을 돌린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고맙소 영중추 부사. 신은 오직 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에 송강정철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송강정철의 마지막 공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로써 선조의 대위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니 조선 조정으로서는 시름을 더하는 일이었다.